중국은 지금까지 영토에 있어서는 양보한 적이 없다. 그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 검정색도 아니고 이게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오지 말라고 뭐. 오지 마.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무슨 댓글 힘든데 읽어주는 이렇게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영상이 시작한 지 30초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 고개를 들어주세요. 바로 당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자세히 보면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빡치게 되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애들이요, 우리 어선들이 와가지고 우리 해경들이랑 막 싸우고 막 오징어자에 배워서 오징어 싹쓸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오징어 값이 오르고 오징어. 정유럽 기자가 오징어. 분노하고 오징어회를 못 먹고 오징어회 배달 값이 더 오르고 2만 원대요 요새. 아, 이게 다 중국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뭐야, 오징어 해갑니까? 꽃게, 중국어선 꽃게, 백령도 이쪽에서 꽃게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요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군함, 중국 군함이 서해에서 와가지고 내해화, 여러분 들어봤어요? 내해화 김기화가 아니고 내해화예요. 뭐냐면 내해, 내 땅, 내 바다. 그 맞아? 내해 아니야? 그대 아니야? 내 거라는 거? 앞마당 앞마당에 안에 있는 바다. 안 내자 써가지고 서해를 자기들 앞마당으로 내해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니네가 뭔데? 미친 거 아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대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국방부에 지영철 기자 모시고 한반도로 동진하는 중국 해군, 동진이라는 건 동쪽으로 진군한다는 뜻이죠. 서해 내해화 대응은? 이라는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통일교부의 지영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밀덕 네. 지영철 기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기 국방부를 한 1년 반 정도 지금 출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SLBM 9시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편집해서 납품을 하고 녹화를 하러 온 지형철입니다. 쉴 틈이 없어요. 왜냐? 계속 뭘 해. 북한이 뭘 쏴, 중국이 뭘 해. 계속 그래가지고 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요 진짜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지영철 기자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예전에 그 항공모함 아이템, 경항모. 가벼운 항공모함 경항모 아이템으로 48만 뷰. 그러니까 그게 조회수가 꽤 잘 나왔다면서 뭐 이걸 많이 나왔어. 그런 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 진행하는 새끼 봐라, 저 어떻게 이건 키보를 모른다. 여러분 제가 질문의 수준이 낮았다. 질문 제가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모른 척 했다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무슨 내용이냐? 중국 군대가 서해를? 아니, 우리나라 지금 독도도 지금 동해는 지금 독도걸 지금 일본 애들이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면서 순위선을 보내고 막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데, 그것도 지금 빡쳐 죽겠는데 중국 애들까지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댓글 하나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마인드 땡땡땡님이 지금도 엄청난 땅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영토와 영해 욕심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 국제정치 전공 석사 아니겠습니까? 되게 국제정치를 다 건드렸네. 네. 거기에 중국의 외교정책, 중국 외교정책이라고 고대 서진영 교수님이 그 전문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딱 그 수업을 다 들었는데 딱 기억에 남는 거 딱 하나. 중국은 지금까지 영토에 있어서는 양보한 적이 없다. 전 그 국가의 그 기록을 통틀어서 그 국토 뺏기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소련이 같은 공산 국가인데도 국경 분쟁 해가지고 했지. 그리고 인도에서는 인도 파키스탄인가 그쪽도 지금 국경 분쟁 지금 중국이 네, 하고 계속. 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무기로
서로 이제 반입을 뭐 안 한다 이런 어느 정도 암묵적 룰이 있나 봐. 그래서 치고받고 거기는 이제 6탄전으로 이제 양국 군인들이 충돌을 한 적도 있고. 맞아요. 6탄전 여러분 기사 많이 보셨죠. 자, 그래가지고 중국은 이 영토 욕심, 그 땅이건 바다건 간에 이거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아니, 일단 이 중국 군함이 이제 우리 서해를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지영철 기자의 어떤 주장 아닙니까? 누가 봤습니까? 이거를 취재를 하려고 그 국정감사 때 이제 의원실이랑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군으로부터 중국의 군함이 우리 해군의 관할 수역 안으로 들어오는 그 횟수를 좀 물어봤는데 그 자료가 좀 의미 있게 그 카운팅된 횟수가 와서 관할 수역이란 건 뭐예요? 그러니까 관할 수역이라는 것은 우리 해군이 여기에서는 우리 해군이 좀 자유롭게 작전을 펼치고 국경 같은 거예요? 국경이랑은 다릅니다. 이게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영해를 침범하는 게 아니고 영해보다 훨씬 밖에 이제 우리 해군이 관할하는 그런 수역이 있고 그거는 인접국들끼리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너네 나라 관할, 여기는 우리 해군 관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은 우리 해군의 그 관할 구역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일부러 군함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카디즈라는 게 방공식별 구역 있잖아요. 그 하늘. 그렇죠. 네. 방공식별 구역도 중국 군용기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카디즈를 침범했다고 안 하고 진입했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공 침범은 아니니까. 영공보다 훨씬 밖에 거지는 선이니까. 그러나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까지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우리 공군기를 빨리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왜요? 왜 오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카디즈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중국 군사력이 투사되는 공간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 대 때리면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똑같이 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비례 대응이라는 건데. 비례 대응. 아이고. 고급지게. 그래서 이제 이 군함도 중국 군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영해를 침범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해군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놔둘 수가 없어. 놔두면 안 되는 거구나. 놔두면은 암묵적으로 그거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처럼 군함이 우리 바다에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 영해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관할하고 있는 또 우리 해군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고 서로 중국이랑 서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해군이 맞겠다 하는데도 계속 그 안으로 중국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17년도에 110회, 2018년도에 230회, 2019년에 290회, 그 다음에 2020년에는 210회. 근데 2020년도에 좀 잠깐 줄었던 게 아무래도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나라 국가가 다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거에 좀 지장을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하니까. 훈련이나 작전에. 그건 납득이 되네요. 그 다음에 올해는 8월까지만 190회. 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거의 뭐 하루 걸러 계속 왜 오네요. 왜 그래?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왔네. 이게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까지 오면은 다 그것도 기름값이고 그잖아요. 기름값이라는 게 좀 그래. 아무튼 그를 훈련같이 하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자기도 당연히. 그거를 왜 감수하고 그 짓을 하냐. 그런 댓글 읽어볼까요? 읽어봐 주시오. 클리앙의 고약 상자님이요. 중국은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죠? 주변국 자극해서 뭘 얻으려고 한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는 국가,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본이 독도 근처에 순시선을 보낸다 또는 뭐 해경정을 보낸다 또는 뭐 이렇게 동해에서 막 활동을 일본 군함이 독도 근처까지 와가지고 이를테면 활동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빡치죠, 그죠? 빡치죠. 그런데 빡치게 하려고? 그런데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말했던 것처럼 이 바다에는 서로 경계가 모호한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긴 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곳에 계속 군함을 보내고 또는 그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해상 초계기라는 또 비행기가 있는데 그런 걸 계속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우리 군대가 마음대로 활동하는 구역 이꼴 우리의 영향권, 우리의 세력권이라는 걸 과시 또는 현시 이제 군대에서 쓰는 말로 이제 국력을 현시한다고 하는데 남중국해도 보면 똑같아요. 아까 그 중국은 영토와 영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하면
중간선을 그냥 이렇게 긋거나 네, 보통. 중간선을 긋거나 또는 같이 너네도 그냥 활동하고 그냥 우리도 그냥 활동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합의를 그냥 밀어놓고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남중국해 보면 중국이 그 자기네들 여기는 우리 중국 바다라고 해가지고 뭐 구단선이라고 하나 뭐 무슨 그 선 이름이 있는데 남중국해 거의 전부를 갖다가 지금 중국이 지금 다 여기 우리 바다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남중국해에 있는 필리핀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중국은 남중국해를 어떻게 했냐? 중국 본토에서 1000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그 난사군도 스프레틀리 제도인가 네. 그 거기에다가 그 환초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를 매립을 해가지고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중국이 군사 기지를 만들었어요. 와 네. 대놓고 아예 네. 그냥 바로 주권을 눈앞에. 표시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활주로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공군이 바로 뜰 수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이제 올해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처에 그 스프레틀리 제도에 그 휘선 암초라는 데가 있는데 암초. 예, 예. 암초에 중국 그 어선이 몇백 척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 서로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묶고 거기 진치고 있는 그게 이제 위성 사진에까지 다 잡혔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선이 이렇게 짜자자자 해서 질끼리 옥새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제가 그 삼국지 무슨 뭐 그 전략 적벽대전 게임처럼. 11개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필리핀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근데 필리핀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민간 어선을 가장했지만 저거는 해상 민병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준 군사 조직이다. 그렇게 필리핀이 막 그렇게 항의를 한 적도 있고. 아 두테르테 왜 이렇게 약하죠? 그래서 필리핀 방구석 여포였나요? 두테르테 형님?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가 저기 그 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국산? 필리핀에다가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우주 카이에서 제작한 K 전투기. 그 K K 전투기. 전투기 FA-50 그거를 갖다가 필리핀형으로 조금 개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어. 필리핀에다가 수출도 하고 어. 그래서 필리핀도 중국이 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군함도 사고. 수입을 해가고 지금 전투기도 수입을 해가고 그러니까 막 옆에 이웃이 괴롭히니까 형 연장 좀 줘봐. 그래서 이제 그 장사가 잘 되네요. 준비하겠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를 다 여기는 우리 바다 이러니까 어. 일부러 미국이 계속 남중국해에 막 군함을 보내가지고 자유항행 작전을 하잖아요. 일부러 군함을 보내서 지나가. 그것도 똑같이 국력을 현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비례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중국이 그러니까 아니 그럼 보란 듯이 그냥 우리는 다니겠다. 여기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영해가 아니면 공해상에는 자유항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해상은.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 구역을 들어왔다고 해도 영해를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도 국제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또 뭐라 할 그러니까 수 없고. 애매한 거죠 이게. 근데 그런 애매한 상태를 계속해서 중국은 만드는 거예요. 애매한 상태를 계속 자기들이 나가는 걸로 하면 그게 안 애매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바로 나중에. 그거죠. 그래서 그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합니다.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러니까 논란이 아닌데 자꾸 사람도 논란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그렇죠. 어정쩡한 사이가 싫어서 나는 떠나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걸 이제 맞네, 회색지대 딱. 전략이라고 이제 하는데 녹색지대 아니고. 남중국해도 그런 식으로 계속 적당한 정도의 긴장만 그리고 남중국해로 막 10시간 동안 공군이 보내서 막 초계 비행도 하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중국은 공중 구두까지 받아가면서 막 공군기 보내서 남중국해 이제 돌아다니고. 근데 이게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건데 전쟁은 아니야. 그러니까 영해를 침범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막 무슨 국제법 위반을 하고 막 우리 어선을 들이받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고 그런데 계속 불편하게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회색. 그 다음에 또 살라미 전술이라고 일단 그런 식으로 모호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버리면 그렇죠. 거기서 또 한 단계 또 더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 전략을 그대로 지금 서해에서도 변덕규가 조금씩 반칙을 해가지고 심판에게서 요금 자기의 어떤 선을 긋는 거다, 그렇지. 선을 긋는 것 같이. 사랑도 아닌 우정도 아닌 그 슈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애매한 걸로 쭉 가는 건 슈렉이죠. 이것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이 어떻게. 그래서 요런 의견도 있어요. 클리앙의 드라우하님이 외국 그러니까 일본을 말하는 거겠죠. 외국 놈들이 난리치는 거랑 같은 거라 생각되네요. 내부 불만을 외부 이슈로 덮기. 그러니까 주공 내부가 요즘에 이제 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런 걸 덮기는 게 아니냐는데 대댓글로 PLA671님이 외국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미국과 동맹인 주변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중성화시켜버리려는 장기적 과정이 아니겠냐. 사실 1930년대 동북아에서
서양 세력을 제끼고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 일본 제국의 포지션이 지금은 중국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이 동맹국들이 눈꽃이고 이런 걸 조금씩 자기가 제거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패권을 중국이 가져오려는 그런 큰 그림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건? 근데 중국도 그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패권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심하죠. 거잖아요. 네, 심하죠. 네, 아주 심하게. 근데 이제 약간 미국하고는 좀 방식이 다른 게 미국은 그래도 좀 그런 걸 세련되게 하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 그다음에 너무 이제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중국은 남중국해도 그렇고 주변에 분쟁 붙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패권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뭐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이런 영향력 확대가 불편하니까 필리핀도 다시 이제 좀 미국을 불러들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또 어떤 고립이나 또 포위를 자초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그런데 보면 이 중국이 이 서해로 이제 군함을 보내는 거는 뭐 최근 한 4, 5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 조금씩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거 왜 그래? 이거 하지 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 채널로?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우리가 배도 많고 해군력도 강한데 안 들어주는 게 더 이익이면 굳이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그걸? 중국 입장에서는 비대칭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 현 정부를 되게 이제 싫어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이버에 LSJ7땡땡님이 중국몽 함께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깐부잖아. 네 바다 내 바다 없는 거요. 뭐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 오란 땡땡땡님이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이런 말씀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중국 눈치 보느라 지금 대응을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비판인데 이런 거 이제 말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정권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중국의 어떤 그 대전략으로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이 온다고 해서 중국 군함이 덜 온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이 논리가 성립이 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더 세게 대응을 왜 안 하냐 뭐 이런 정서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세계 대응을 중국이 국제법 위반을 한 게 아닌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온다고 얌마 오지 말라고 뭐 오지 마. 말을 한다고 중국이 들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응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기다리는 건 막 대사 초치하고 그냥 뭐 근데 이제 참 그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중국이랑은 또 교역도 워낙 많고 그렇죠. 많은 게 아니라 1등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세계에서 중국과 교역량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역하는 국가 중에 중국과의 교역량이 제일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현안에서는 그리고 중국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북핵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 구역을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아주 크게 대놓고 정색하고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은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럼 또 이제 외교 아마추어로 가겠지. 그렇지. 또 중국 관광객 안 들어오고 막.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해군은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똑같이 그냥 나가는 것만 하냐? 뭐 어떻게 하냐? 정혁 기자 여기 네이버랑 루이에 댓글 읽으십시오. 네이버의 KKAM 땡땡님이 서해 섬마다 초음속 미사일과 레이더 기지를 놓고 침범할 때마다 레이더로 조준해야 한다. 어느 정도 마찰을 각오하고 밀어붙여야 저놈들도 겁을 먹지. 이게 뭐 어느 정도 마찰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루리앱의 MZIM 무즘쿨루님인가요? 네. 문제는 저렇게 전함으로 무력 시위했을 때 미사일을 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관할구역 침범은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서 결국 중국 함선이 돌아다니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면 되는데 그럴 함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자, 우리 해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힘든 점이 있나요? 어떤 화기를 갖다가 겨눴다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적대 행위로 쏘지 않아도? 취급이 돼. 쏘지 않아도. 아니 총을 쏘는 것도 적대 행위지만 쫄아 안 쫄아? 쫄죠. 이것도 총구 돌려. 총구 돌려.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둘이 좋았어 케미가. 이게 그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갖다가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적대 행위예요. 조사한다는 게 그 이걸 겨누려면 전파가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조사한다는 표현이에요. 네. 겨누려면 전파가 가는데 겨누면 전파가 가요? 겨누면 전파가 갑니다. 그러면
이게 또 상대방의 군함이나 전투기도 이걸 알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레이더를 쏴가지고 나의 위치를 알고 조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자, 밀당 여러분 답을 따라주세요. 레이더 안 쏘면 되잖아. 겨누기만 하고. 실제로 이거 어떻게 겨누어? 뭐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잠수함들끼리 이제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네, 음파로 어뢰를 쏘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핑을 한번 보내잖아요. 그건 이제 음파를 쏴가지고 핑 찍는 거예요? 상대방의 잠수함과의 거리, 위치 같은 걸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어뢰를 쏘잖아요. 그걸 핑을 찍는다고 네, 하는구나. 그걸 이제 핑을 쏜다고 그러는데 어. 그 상대방 잠수함한테 핑을 보내는 것도 일종의 그 적대. 경고예요. 경고. 어. 또 쏠 수 있어? 또는 누른다가? 우리가 너 지금 이미 다 보고 있어. 이런. 어.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금 하도 저러니까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한국까지 얼마 전에 와가지고 동해에서 한번 우리 샥 한국 한번 해줬어? 해군이랑 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쭉 이제 남중국해 이쪽으로 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중국 잠수함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미행을 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어요. 항목끼리 미행도 하나요? 잠수함이. 잠수함이. 중국 잠수함이 이제 중국 항모를 미행을 했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잠수함이 미행을 했느냐? 그 모든 함정은 스크류 추진음을 이제 음문이라고 하는데 지문같이. 그렇죠. 고유의 다 음문이 있어요. 잠수함은 눈이 안 보이니까 다 소리로 바깥을 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나라의 배가 우리랑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자면 미리 이 배의 그 스크류 추진음을 수집을 해놔야 예군할 수 있어. 전쟁 상태에서 이건 뭐지? 아 이거 어느 나라 무슨 배지? 이걸 알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무슨 배지가 알아야? 아 저 배는 대잠수함 자청 능력이 떨어져. 그럼 내가 그럼 좀 더 접근해도 되겠네?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렇죠. 저 배는 대잠 작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러면 그럼 좀 멀리 있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문이라고 하는 거나 그거를. 미리 음문을 수집을 해놔야 신기하다. 되기 때문에. 음문 수집하러 뒤로 막 미행을 해서 가다가 그렇죠. 미행을 해도 가다가 근데 또 걸렸어. 그게. 걸렸어. 어떡해. 역시 바다는 영국이요. 그럼 중국 잠수함이 뭐 별명이 뭐 바다의 경운기 뭐 이러니까 워낙 워낙 수음이 커요 중국 소리로 잠수함이. 걸린 거 아니야? 예. 아 진짜? 예. 그래서 타타타타 거리면서 가는 거 예. 타타타타. 그래서 뭐 그걸 두고도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네. 중국 잠수함의 또 그 정보를 알아야 또 이 영국이 또 이게 그쵸. 중국 잠수함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 잠수함의 식별에 관한 이런 정보를 영국한테 줬다. 음문을 줬어. 뭐 이런 얘기도 좀 타타타 있어요. 거리면 그 예. 중거니까 그거 잘 봐. 네. 이러고 줬어. 그런데 그 중국 잠수함이 이렇게 왔을 때 영국이 이제 쭉 보고 있다가 핑 이렇게 보내. 니네 오는 거 다 알아. 핑. 더 가까우면 뒤져. 그렇죠. 경고를 주는 거죠. 쏠 수 그래서 있어. 물러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거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 동해에서? 남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서. 그 남중국해 빠져나간 뒤 뭐 6시간도 안 돼 소나를 통해서 항모 전단을 뒤쫓는 중국 잠수함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그러니까 남중국해 통과해서 갔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딘지는 지금 안 나오는데 이게 외신 보도 중국의 그 저기 샹급 잠수함이니까 한 7,000톤급 정도 되는 큰 거네요. 네. 약간 좀 망신이네. 우리나라 잠수함이 한 3,000톤급 정도 되니까 지금 도산한 창호급이 그러니까 중국 잠수함 되게 큰 거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국제 망신을 당하는데 뭐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나라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 그래서 중국 군함이 지금 우리나라 근처에 또 남중국해에서 영국이랑 미군이랑 막 우리나라랑 또 막 해군들이 다니는데 거기 다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바다라고 이러고 좀 다니고 있다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우리 영해를 막 침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막 핑을 찍어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준하면 그것도 외교 그것도 일종의 적대 행위가 된다니까. 적대 행위로 더 막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뭔가 가만두기엔 좀 그렇죠. 자 그런데 똑같이 지금 들어올 만큼 나가면 된다는데 뭐 그런 게 우리 해군이 좀 힘든 상황인 건가요? 그게 실제로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례 대응이 뭐냐면 중국의 군함이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군함이 가서 이제 계속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카디즈를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면
우리 공군기가 가서 이렇게 따라 붙는 것처럼 중국 군함이 들어오면 우리 군함이 가서 계속 옆에 따라다녀야 돼요. 따라다녀요. 예. 힘들다 진짜. 예, 따라다니고 또 중국 군함이 들어온 만큼 우리도 중국 쪽 그러니까 서해에서 중국 쪽으로 서해 쪽으로 산둥반도 방향으로. 그렇죠. 서해 쪽으로 우리도 해군 군함을 우리도 보내요. 응, 예. 응. 그렇게 그게 비례 대응인데 그래도 대한민국 정도 되니까 응. 그 대한민국 정도 되니까 그래도 비례 대응이라도 하는 거지. 남중국해나 이런 데는 뭐 저 중국 이러고 다니는데 그 주변국들이 제대로 비례 대응도 못 해요. 힘들죠 당연히. 그때마다 근데 그 지금 얘기하는 이 관할 수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공해 영해의 사이인 거예요? 관할 수역에는 저 영해와 공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럼 영해가 들어가면 어떻게? 중국 군함이 영해까지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 관토를 침범한 거니까 그건 말 그대로 관할 전쟁 수역이 상황인 이렇게 거고. 공해랑 영해 다 걸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육지면 이게 영해선이잖아요. 관할 수역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훨씬 넓습니다. 예. 같은데 이지에는 군함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이이지 군함 들어갈 수 있어요. 이이지도 기본적으로 그 항행의 그 국제해양법에 공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항행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 곳이에요. 그 항행이 군함도 포함이 되는 네. 항행. 네. 서해 같은 경우는 근데 또 그 배타적 경제 수역만큼 거리가 안 나오니까 한중이 같이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잠정 조치 수역. 예. 그러니까 우리 관할 구역에는 영해가 들어가고 공해도 들어가고 배타적 경제 수역도 들어가고 잠정 조치 수역도 일부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관할 수역의 정확한 그 경계와 범위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해군에서는 비밀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근데 우리 해군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은 물론 되게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뭐 좀 본인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헐리우드 계시고 영화처럼 말씀하시네.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자 일단 역시 항공모함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어. 항공모함 만들어라. 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이래서 우리도 항공모함 있어야 되는 거다. 해군력 강화해라. 관바투님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 만들어라.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하자. 이런 말씀인데 자 먼저 항공모함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면은 좀 그런 게 좀 적어질까요? 그 일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9월 15일에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영상을 공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재적 위협이라 쓰고 어떤 나라인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만드는 건데 우리 관할 수역 들어왔다고 영해를 침범한 것도 아닌데 무슨 뭐 미사일을 갖다가 주변에라도 날려 보내가지고 갑자기. 위협이라도 경고 사격한다시고 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항공모함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중국의 서해를 관할하는 게 북해 함대인데 북해 함대에 중국은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그 함대가 있어요? 예. 중국은 함대가 북해 함대, 동해 함대, 남해 함대인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서해를 관할하는 게 우리는 해군 2함대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가 관할을 하고, 그렇죠. 중국은 북해 함대가 이제 관할을 하는데 중국 북해 함대에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항공모함을 끌고 우리 관할구역 근처까지 다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훈련을 하겠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이제 한 척이 안 움직이니까 뭐 항모 전단이니까 구축함이나 이런 거 한 17척 끌고 와가지고 항공모함 훈련하겠다고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막 하고 그런다면 근데 또 이제 항모 전단 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훈련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항모 전단을 중심으로 뭐 반경 뭐 50km, 100km 뭐 이렇게 훈련 구역을 딱 선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가 이 위치에서 훈련할 거니까 한국 너네도 참고해. 이 안에는 잘 들어오지 마. 왜냐면 우리 막 쏘고 막 그럴 거야. 이렇게 뭐 실사격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함재기 막 날아다녀야 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그거 국제법 위반이야. 들어오지 마. 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그러면 중국 항모전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 우리도 항공모함이 있으면
한 일주일 우리도 가서 똑같이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지용철 기자의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아니 있을 수 있다 쳐요. 우리가 항공모함 있으면. 근데 이거 운영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우리 해군, 우리 국방비, 국방에 들어간 돈 이게 중국이랑 이게 중국이 그렇게 훈련하는 거랑 너무 우리나라 추이가 좀 클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떤가요? 한심하다 하는 거지 이런 분들은 이 지금 제일 중요한 국방 문제를 이렇게 어떤가요? 둘이 차이가 큰가요? 그 중국은 해군력이 최근에 기사를 본 게 20년 사이 해군력이 3배로 커졌던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해군력을 많이 쓰고 있네요. 3배인데 1배일 때도 우리나라보다 큰 거 아니에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군함을 거의 그냥 찍어내.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군함을 뭐 막 1년에 몇십 척씩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아마 전체 군함 수에서 아마 중국이 지금 미국을 추월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도요? 네. 그리고 군함 해군력을 말하는 지표가 뭐 군함 수와 그 해군 항공기 수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톤수로 보기도 전체 군함의 총 톤수로 보기도 하는데 그 CNN이 이제 그 미 해군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분석 인용해서 중국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올해 한 3월 달 정도에 나왔던 적이 있고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전함이 그 주력 군함이 2015년에 255척이었는데 올해 말에는 360척까지 늘어난다. 이는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함보다 60척이 많다. 뭐 CNN이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북해 함대를 보면 전체 그러니까 서해를 관할하는 중국 북해 함대는 배가 총 90척이 있어요. 90척이 있는데 우리 평택에 있는 우리 이 함대는 배가 총 38척이 있거든요. 아, 좀 적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항공모함이나 또는 뭐 소해함, 그 다음에 이런 작은 배들 연안에만 달리 이런 거 빼고 서해까지 와가지고 우리 관할구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국 배가 한 19척 정도 돼요. 19척. 근데 우리 이 함대 배가 총 38척인데 이제 작은 고속함이나 고속정은 멀리까지 못 멀리 가. 못 갑니다. 파도 너무 높으면은 높고, 그 위험하죠.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로 얘네 이 친구들은 28척은 NLL 쪽에서 북한 감시에 주로 이제 꽃게잡이랑 투입이 되는 거고 예. 그나마 이제 우리 이 함대에서 있는 거는 10척 정도가 아,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중국 군함 대응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급이 되는 군함인데 이 10척도 아, 왜 또? 북한 대응이 주 임무니까. 아, 그치. 네. 아, 우리나라 주변에 너무 이상해. 북한 왜 다 왜 대응이 그래? 주 임무고 그래서 이제 그 비례 대응이라는 게 말했던 것처럼 또 급이 같은 예를 들어 그쵸. 중국이 5,000토급을 보냈는데 예. 우리 뭐 한 2,500토급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짜치죠. 모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빠져. 비견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에 비견되는 좀 군함을 보내야 되는데 비견이 어깨 견자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해군은 실제로 어깨 싸움 한다고 그래요. 아. 네. 그렇게 군함들끼리 가서 어깨 싸움 위력을 현시하고 뭐 우리 군함은 기본적으로 이 함대는 이제 대북한 작전 수요가 많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주도에 우리가 기동 전단이라고 이지스함 3척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구축함이 1KD, 2, KD3가 있는데 네? 뭐야, 그게 뭐예요? 그 KD1은 이순신급 구축함이고 KD2는 그보다 좀 커요. 나중에 나온 거고 그다음 KD3가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그래서 이지스함 3척과 그 KD2급 저 청해부대로 주로 가는 네. 저기 이순신급 구축함 6척 그다음에 이지스함 3척 이게 이제 제주도의 제7 기동전단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뭐 미사일 뭐 발사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지스함 가서 이제 그 북한 미사일 동향 그쵸. 같은 거 감시해야 그래도 되고 어디 가나. 그러니까 동해로 쏠 것 같으면 동해로 쭉 올라가고 서해로 쏠 것 같으면 또 서해로 쭉 아, 올라가는데 제주도에 있다가 네. 이렇게 올라 이렇게. 제주도에 배치를 한 게 필요에 따라서 동서남해로 이렇게 갈수 투입을 하기 있게. 위해서 야, 우리나라 진짜 바쁘다. 우리나라 해군. 바빠요. 어. 그런데 거기다가 청해부대에도 이 제7 기동전단에 있는 이 배가 청해부대로 이제 해외 파병을 가는데 청해부대가 배가 이제 한 척이 가는데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한 2달 걸려요. 50일에서 한 2달 엄청 걸려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교대해주러 가는데 한 척, 그 다음에 거기서 작전하고 있는 배 한 척, 네. 끝나고 오는 배 한 척,
또 오면은 정비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네척이 청해부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이 제7 기동 전단에 있는 배도 항상 서해로 와가지고 중국 배랑 어깨 싸움하고 비례 대응만 하는 마냥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해군이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거죠. 그 개별 함정들에 대해서 지금. 근데 중국은 배도 막 찍어내. 그리고 사람도 많아서 배 태울 중국 사람 사람도 많죠. 사람도 다 그 병들을 다 확보를 하는 건데 네. 우리는 병력도 감축해야지. 지금. 그렇죠 지금. 네. 그리고 인구도 줄잖아 우리는. 물론 우리 배가 더 첨단화되고 우리 배도 덩치가 더 커져 있고 훨씬 더 개별 함정의 위력은 더 세져요. 그런데 전력은 상대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 중국 북해 함대는 놀고 있냐고. 그러니까. 중국 북해 함대도 중국도 군함 막 찍어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구나 해군 입장에서도 하고 싶어도. 네. 이게 여러분 지난번 우리 이슈랑 똑같은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그래서 올해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다니까요. 그 국방위에서 네, 국방위 국방위 위원장이 그 멘트를 하면서 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다 하려면 우리 국방 예산이 얼마가 돼도 모자라겠습니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희망사항을 이제 국방비는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클리앙의 하얀 기정님이 핵잠 가즈아.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핵잠이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 지금 없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지금. 공감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영화 유령부터 있었어요. 영화 유령부터. 근데 우리는 이제 핵무기를 탑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을 동력원으로 쓰는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핵 잠수함이 전형적인 비대칭 전력이고 되게 좋은 전력인데 핵 잠수함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는 비례 대응이나 어깨 싸움은 못 해요. 그렇죠. 어깨 싸움이라는 건 현시하는 건데 가도 몰라. 네. 잠수함은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치. 어깨 싸움은 우리 군함이 이렇게 있어 하면서 우리의 국력을 계속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이제 A2AD가 안티 액세스 에어리어 디나이얼이라고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하면 이 지대함 아주 성능이 좋은 지대함 미사일로 격침시키겠다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에서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은 정말 강력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옆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현시 이런 거 서로 안 하자 그러면 안 돼요? 현실 서로 안 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좋은데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거에 합의를 해줄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정도면 중국 입장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국력이 있잖아요. 우리 견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우리 배 띄우지 말고 어깨빵 하지 말고 이런 국제 사회에서 이런 뭐 현시 그다음에 서로 영역 싸움 이런 데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데 그럼 사자가 나쁘냐? 아니다. 그냥 사자는 자연 법칙상 그냥 그렇게 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사회도 그런 데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 국제 정치에서.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도 발전하고 확장하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뭐 이제 기업도? 네, 그래서 강대국이 되면 그러니까 완전 이 두 국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제국이 되면은 로마 같이 모르겠지만은 두 나라가 이렇게 슈퍼파워가 둘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시기에서는 둘의 국력이 점점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 자꾸 이제 어깨빵을 계속 하니까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려면 미국 가서 해. 그럼 전쟁하는 거잖아. 왜 자꾸 서해에서 어깨빵을 하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굴어? 우리한테 그래.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죠. 동해에서도 같이 막 훈련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한미가 훈련을 하니까 일부러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잠 얘기하는 분이 계시니까 어떤 분은 또 서해는 또 수심이 얕고 그물이 많아가지고 잠수함 다 걸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들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다음에 연우사랑님 댓글 읽어주시죠. 다음에 연우사랑님이 쿼드 빨리 가입해서 미국 항공모함 서해로 불러들이겠다고 발표만 해도 중국의 나쁜 짓은 분명히 줄어든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쿼드 적극 가입해라. 자 쿼드에 가입해라 이런 말씀도 하시. 쿼드가 뭡니까 일단? 미국, 호주, 뭐 인도. 인도 태평양 그 안보
협의체. 안보 동맹을 지금 하자는 건데, 근데 뭐 미국, 호주, 그 다음에 뭐 인도, 그렇지 그런 이제 그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호주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이전해 준다고 하잖아요. 중국 견제하라고. 그런데 우리도 뭐 쿼드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만 배치를 해도 중국이 저 난리를 저 난리를 한한령을 하고 피우는데 우리가 쿼드 가입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또 어떻게든 또 보복을 하거나 그렇죠. 우리 피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줄타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 현 정부가 중국몽을 꾸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쿼드 가입을 안 하는 것도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느라 쿼드도 가입 안 하고 그러면 한미 동맹 다 작살난다. 미국 형님 응디 뜨시게 있으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중국 군함이 관할 구역을 침범하는 게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 진짜 전쟁에서는 우리는 중국이랑 군비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수 없죠. 뭐 비교가 안 되는데 국력이 비교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 전에 발사에 성공한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했던 SLBM. 그 다음에 이런 고성능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우리도 비대칭 전력이면서 게임 체인저인데. 우리 뭐 미사일 그 거리도 그렇죠. 제한 그리고, 거리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국 군함의 관할구역 침범은 재래식 전력으로 그렇죠. 가서 현실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핵잠이 있어서 똑같이 우리가 갔다고 해도 그거는 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픈. 그래서 해군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뭘 어떻게 하자고 대충 뭐 방향이 나온 게 있어요? 뭐 일단 그 국감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들은 좀 연안 전투함이나 해군의 적정 함정 척수나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재산정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이 계속 서해에서 함정과 항공기 활동을 늘리니까 우리도 초계기를 좀 더 많이 도입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이 비례 대응이나 어떤 그런 작전에 대한 개념 같은 것도 좀 새로 세워보자.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와닿는 게 딱히 없는데. 그렇죠. 딱히 골치 아픈 답이 거니까요. 없으니까. 딱히 와닿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상황이라 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그러다는 거에 대해서. 서해 뭐 NLL 쪽으로도 막 군함 보내고 우리의 관할구역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이런 거는 좀 너무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무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 기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취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옆에는 왜 이웃 국가들이 욕심들이 많아. 다들 이렇게 이상해? 그 중국이 해양 경계선이라는 것도 그냥 그 국제 관례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국은 우리가 인구도 많고 영토도 많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바다도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약간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으니까.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뭐 저 활주로 닦는다. 그다음에 뭐 돌연선 선포하고 뭐 구단선 선포하고 뭐 중국이 항모를 맨 처음에 갖기 시작했을 때가 그때가 2010년도인가 그 저 구소련 항공모함 이제 수입해 가지고는 그 발약을 하는 항공모함을 수입해 가지고 이제 항공모함을 가졌는데 그때만 해도 뭐 중국이 뭐 제1도련선, 제2도련선에서 결국에는 태평양까지 진출하려 한다. 이거 했을 때도 그런 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쓰면서도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면서도 이게 말이나 되나? 전 세계의 바다는 미국의 바다인데 어떻게 중국이 미국이랑 갈등을 빚겠어? 바다를 놓고 했는데 불과 10년 이렇게 됐는데 진짜 남중국해에서 미국이랑 저렇게 부딪히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을 압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군함이랑 실제로 중국 군함이랑 막 그렇게 서로 막 신경전을 하고 이런 게 불과 1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은 해군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 핵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핵무기 이거는 사실상 쓰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군함은 있으면 그렇게 과시를 하는데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쓰면 놀리진 않는다. 쓸 때가 있다.
거예요. 자, 하여튼 그 중국이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근데 중국만 그러냐? 지금 북한이 안 그래도 좀 지영채 기자 방금 취재하고 와가지고 제가 발빠르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SLBM 우리가 쐈던 SLBM 뭐 북한이 또 쐈어요. 어제 쐈죠. 왜 자꾸 이게 뭐 일단 쏜 게 뭡니까? 일단 북한이 쏜 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쏜 건데 기존에 공개됐던 북극성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 서울 아덱스처럼 제가 저 월요일 날 다녀왔는데 새로운 SLBM이 하나 화면에 잡힌 게 있었거든요. 기존의 SLBM보다 작아요. 생긴 거는 KN-23 이스칸데르랑 아주 똑같은 정말 유사한 모양 KM-23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인데 이거를 잠수함 발사 개량형으로 잠수함 발사를 위해서 이제 그 개량한 것이다 라고 당시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어제 쐈어요. 그걸 쏜 걸로 지금 거의 추정된. 99% 유력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북한이 왜 이렇게 미사일에 매달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뭐 이제 목적이 다 있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공군력이 형편없이 약해요. 그리고 그렇죠. 뭐 한미 공군력에 비해서 뭐가 안 되니까 북한은 사실상 장거리 타격을 위해서는 이 폭격기나 그럴 전투기보다는 수가 미사일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까지 도달하는 ICBM 같은 거는 있으면 이제 그 미국을 상대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쓸 수도 있고 또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정말로 긴장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 우리 미국을 갖다가 타격하겠다 이러면 미국 내에서 우리가 굳이 대한민국까지 가서 지켜줘야 돼? 그런 여론이 뭐 있을 수 이런 있죠. 여론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만들어 놨다가 이거를 포기한답시고 또 막대한 대가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요즘에 북한이 계속 고체 미사일을 고체 엔진 미사일을 신형 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게 액체 연료에 비해서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 미사일은 쏘려면은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탐지가 되는데 위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 근데 고체는 그냥 필요할 때 그냥 바로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그 우리의 사전 탐지망에서 벗어나는 걸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 쏴가지고 우리 요격망을 좀 흔들어 보겠다 이런 건데 SLBM이 있으면 이번에 있는 SLBM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공개한 화면으로 보면은 북한 신포급 잠수함이라고 2,000톤급 잠수함인데 이거는 잠수함이 작아가지고 발사관을 하나밖에 못 넣어요. 한 발 발사는 한 발 쏠 수 있어. 네, 딱 한 발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실전에서는 못 써요. 최소한 무기로서 기능을 하려면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함 SLBM 6발을 탑재를 하는데 6발 탑재하는 것도 SLBM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굉장히 적은 탑재 발수예요. 그러니까 SLBM은 기본적으로 이동식 지상에서 차에 싣고 다니는 이동식 태를 수중형으로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발을 싣고 다녀야 이게 그치, 실제적인 그치. 위협이 되지 그치. 않습니까? 한 발은 만약에 나갔는데 뭐 이를테면 이상이라도 생기거나 그러면 못 쏘는 땡이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북한은 SLBM 이번에 작게 만들었고 반면에 지금 잠수함 크기는 계속 키우려고 하고 늘리고, 있거든요. 북한은. 그러면 여러 발을 실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북한도. 북한이 이제 SLBM을 싣고 저기 남해나 동해로 와가지고 옆구리나 뒤통수를 때려버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린 또 골치 아픈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의 요격망을 우리의 KAMD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SLBM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피곤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협상에서도 뭔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쏘겠죠 그러면? 최근 들어서 북한이 반항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지대공 미사일 그 이스라엘제 그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다윗의 돌팔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제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그 미사일이랑 완전 똑같게 생겼어요. 그것도 시험 발사를 했었고 북한이 최근에 또 순항 미사일 그거는 사진 보자마자 토마호크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운용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똑같게 생겼어요. 그리고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랑 정말 똑같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신형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중잣대를 철회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니 대한민국 너네도 9월 15일 날 SLBM 쏘고 우리 그날
신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SLBM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그다음에 고위력 미사일, 현무 고위력 미사일. 그거는 그 탄두 크기를 굉장히 그 크고 무겁게 해가지고 그 탄두 중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사일 위력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 사종을 이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북한도 계속 신무기 지금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올해 노동당 그 대회에서 어떤 전력을 만들 것이다라고 걔네들이 공언을 한 게 있는데 당이 시켰으면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하는 북한은 거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다. 북한이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신무기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험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대내에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면서 계속 기술적 특성들을 강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도 우리 테이블대로 국방과학기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로서 우리도 자위적인 방어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건 전쟁 그 자체다. 뭐 남한이나 미국 겨냥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북한이 그런 걸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이중잣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그럼 뭐 우리도 미사일 우리도 저렇게 첨단 미사일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미사일도 현무 미사일 정말 좋은 미사일이니까 이중잣대 북한 말도 일리가 있네? 라고 헷가닥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북한은 그 지점을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고. 근데 북한의 그 이중잣대는 결정적으로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 이거 맞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건 절대 허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기 개발은 대한민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비핵화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킨 채 우리는 하는 거고 비핵화라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되는 그 고육지책으로 탄두 중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은 없지만 그래서 재래식 탄두라도 막 3톤, 4톤, 5톤 이런 걸 만들어서 위력을 늘리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면서 우리는 무기 개발하는 거고. 북한은 거기다 탄두의 핵을 놓으려니까.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가 용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이 이거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왜? 북한의 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즉 핵이라는 거는 그 운반체가 같이 붙어야 이제 그게 핵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은 그 자체로 핵무기 개발이니까 우리의 무기 개발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도 넘어갈 뻔했네. 자칫 넘어갈 뻔했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김여정 말 그럴싸한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우리나라 주변에는 정말 힘든 지금 우리가 일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일본 얘기는 시간이 없어 안 했으니까 다들 너무 우리를 괴롭힌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방비로 지금 돈 쓰는 돈이 얼마야 대체 진짜. 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계속 저러고 있다는 거 저도 사실 잘 몰랐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중국이 당연하다듯이 자기 서해를 이렇게 점점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좀 대처해 나갈지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영철 기자 오랜만에 여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출연 소감 어떠신지?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경항모로 나와달라고 했을 때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김여정과 김정은을 향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 저렇게 미사일 쏘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또 쏘나 보네. 또 쐈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게 그냥 변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러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은 대한민국한테 안보 위협이다. 그리고 저 상태가 고착화되면 또 북한은 또 다음 수로 갈 거다. 그쵸. 중국처럼 똑같아. 중국도 냅두면 안 돼. 중국도 남중국 해나 서해 이렇게 흔들어 놓은 다음에 너무 힘들어. 고착화되면 다음 수로 나가는 것처럼 네. 살라미 전술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도 그럴 일본도 것이다. 독도에 자꾸 오는 것도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계속 지금 옆에서 계속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좀 그런 어떤 안보 이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래도 둔감한 게 관심은 아니라. 가지고 좀 네, 이렇게 네. 경각심을 가지긴 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수많은 그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뭐도 하고 뭐도 하자라는 그런 우국충정도 충분히 이해는 되나? 돈이 없다. 이거는 한정돼 있다. 예.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참 힘들게 우리나라 잘 지켜왔는데. 어깨빵은 다 돈이군요. 그렇죠. 국방비가 중요하죠. 그런데도
주변 세 나라에서 지금 그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도 요런 이 답답한 이야기. 갑자기 뭐 오늘 스케일이 커졌어요. 돈 쓰는 얘기 나오면 뭐 시원시원해. 돈 단위도 막 다르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방송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지영철처럼 대디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조알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